예, 이번 시간은 서큘레이터리 시스템, 순환기 계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환기 계통을 구성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이제 하트죠. 심장. 그래서 심장의 대략적인,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그 구조물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본 다음에 심장을 자세히 살펴보고 심장과 연결된 우리 몸의 전체 그 연결되어 있는 혈관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강의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요. 먼저 심장은 요 그림에 있는 것처럼 심장은 이제 이게 심장이죠. 이 가운데 심장이고 그 심장을 싸고 있는 막이 있습니다. 그 심장과 관련된 막은 바로 요막인데요. 요막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페리카디움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페리카디움. 그런데 이 페리카디움을 조금 다시 세분해서 보게 되면은 요 페리카디움을 보면은 이제 뭐 이 페리카디움은 실제로는 요 두 개의 막을 페리카디움이라고 합니다. 두 개의 막을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두툼하게 그려진 두 부분을, 그래서 두 개 부분을, 그래서 인터럽티드 라인으로 되어 있는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시로스 페리카디움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요 두툼하게 그려진 이 부분을 우리가 파이브러스 페리카디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심장을 열어갖고 보게 되면은 이 심장을 싸고 있는 이 막이 굉장히 좀 질겨요. 그리고 신축성도 거의 없습니다. 신축성도 거의 없고 굉장히 질긴 막으로 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할 때 확인을 하실 수 있게 되는데, 자, 그럼 이 두 개의 막으로 되어 있는 이 페리카디움은 어떤 식으로 또 세분할 수 있냐 하면, 여기 보시면은 인터럽티드로 그려진 그 선이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반전이 돼서 심장의 벽을 바깥쪽에서 커버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두 층으로, 요 층 하나하고 요 층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나누게 되면, 자, 우리 익숙한 용어 있죠? 비세랄 레이 하니까 이건 어디겠어요? 이건 바로 심장을 싸고 있는 막 쪽을 비세랄 레이라고 하겠죠. 시로스 페리카디움 중에서도. 그 다음에 요 파이브러스 레이어 페리카디움하고 같이 붙어 있는 이 부분은 파라에탈 레이어가 되겠죠. 이렇게. 예, 그래서 다른 말로는 비세랄 페리카디움, 그 다음에 파라에탈 페리카디움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막에는, 이 두 개의 막의 막 사이에는 이렇게 공간이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공간을 우리가 페리카디알 캐비티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 부위가 어떤 역할이라기보다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 심장이 이렇게 뛰잖아요. 그렇죠? 뭐 확 늘어났다 이렇게 확 줄어들고 이러지는 않지만 심장이 뛸 때 그 여유 공간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거의 그 생체에서 보면은 거의 밀착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공간이 이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로스 멤브레인, 이 시로스 페리카디움에서는 마찬가지로 여기 시로스를 분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약간의 액체가 차 있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이 두 개의 층이 있고, 근데 여기 지금 비세랄 레이어라고 하는 게 보면은 여기 에피카디움이라는 거하고 같은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피카디움은 뒤에 다시 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파이브러스 페리카디움, 시로스 페리카디움 두 가지 나눌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페리카디얼 메디아스티날 플레오라는 뭐냐? 자, 이 심장 자체는 우리가 소라식 캐비티를 설명을 할 때 소라식 캐비티를 양쪽으로 나눠주는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장기들을 통칭해서 우리가 메디아스티눔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메디아스티눔도 플레우라에 쌓여져 있다고 그랬죠. 그럼 결국 어디에 위치하게 되냐면 이제 여기 바깥쪽에 있는 거, 바깥쪽에 있는 점선이 뭐에 해당하냐 하면 페리카디알 메디아스티날 플레우라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디아스티날 플레우라는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 어떤 장기를 둘러싸면서 싸느냐에 따라 가지고 거기 앞에 접두어가 하나 더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디아스티날 플레오라 중에서도 페리카디움의 바깥쪽을 싸고 있다 해가지고 이 부분을 페리카디알 메디아스티날 플레오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대체적으로 봤을 때 심장은 근육으로 이루어진 그 장기입니다. 근육으로. 그래서 보통 이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심실 두 개, 심방 두 개가 있고, 뭐 연합하게 그립시다. 밑에 심실이 두 개 있고 해서 총 4개의 챔버가 심장 안에 형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 결국 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벽이 되겠죠. 잘라서 본다 그러면 이게 벽이 되겠죠. 이게 벽. 그럼 이 심장의 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자, 가장 바깥쪽을 싸고 있는 막은 이 막이 되겠죠. 이 막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시로스 페리카디움 중에 비세랄 레이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심장 쪽에서 봤을 때는, 심장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요게 심장에서는 가장 바깥쪽을 싸는 막입니다. 그래서 시로스 페리카디움의 비세랄 레이아를 심장 측면에서 봤을 때 에피카디움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같은 의미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심장벽의 대부분은 근육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심장 근육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심장 근육에 해당하는 부분을 마이오카디움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고, 여기 이제 빈 공간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 빈 공간에도 빈 공간이 형성되면서 요 안쪽을 라이닝하고 있는 막이 하나 형성이 돼요. 그 막을 엔도카디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벽으로 봤을 때 가장 바깥쪽을 싸는 막이 에피카디움, 중간 부분, 근육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마이오카디움, 그 다음에 마이오카디움의 안쪽, 즉 이 심방이나 혹은 심실의 내강을 라이닝하고 있는 요 막은 엔도카디움이다. 이렇게 세 층으로 분리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이 서큘레이터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유, 이 심장과 관련해서 혈관계통을 우리가 서큘레이터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심장을 중심으로 해서 혈액이 전신을 끊임없이 순환하기 때문에 서큘레이터리 시스템, 순환기 계통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생명과학 공부한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뭐 크게 이제 이 전신순환, 보통 우리가 전신순환이 있고, 순환 서큘레이션의 종류는 전신순환, 온몸을 돌아다니는 전신순환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폐에만 갔다 오는, 허파에만 갔다 오는 폐순환이 있습니다. 허파순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순환의 시작은 심장의 왼쪽 심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심실로부터 해서 대동맥이 연결이 되고, 이것이 쭉 전신을 돌아서 머리 쪽으로도 가고 뒤쪽으로도 가서 이렇게 돈 다음에 캐필라리 베드를 통해 갖고 이것이 조직 내에서 정맥으로 바뀌어 가지고 다시 심장의 오른쪽 심방을 통해서 들어오는, 심방으로 들어와서 심실로 와서 여기 어디로 가냐면 이제 폐로 넘어가게 되는, 허파순환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허파로 넘어가서 허파에 가가지고는 가스 익스체인지를 한 다음에 다시 동맥이 돼갖고 왼쪽 심방으로 들어왔다 심실로 들어와서 다시 또 대동맥을 통해서 나가는, 이런 서큘레이션을 하게 되는 거죠. 뭐 머리로 갔던 것들은 이렇게 머리에서 다시 오른쪽 심방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자, 이런 그 메커니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대체적인 메커니즘이고요. 순환 메커니즘. 자, 그러면 이제 심장서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심장의 모양이나 또는 방향성을 보게 되면 심장은 뭐 4개의 챔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에트리움하고 그 다음에 2개의 벤트리클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심장은 이제 보통 이 널찍한 이쪽을 우리가 베이스라고 부르고요. 여기를 베이스라고 하고, 이 뾰족한 부분을 에이펙스라고 부릅니다. 요것들이 바깥쪽에서 봤을 때, 생체를 놓고 봤을 때 뼈를 기준으로 보면은 베이스가 3rd rib 정도, 그 다음에 에이펙스가 6th rib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뭐 left ventricular margin이 있고 right ventricular margin이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surface를 보게 되면은 뭐 auricular surface라는 게 있고 atrial surface가, auricular surface는 left side에 있고 atrial, 이거는 심방을 얘기를 합니다.
atrial surface는 right side에 있다. 심장이 이렇게 있는데 왼쪽 오른쪽이 싹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약간 왼쪽으로 쫙 돌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져 있다, 돌려져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은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심장의 위치는 이 심장의 그 오리엔테이션은 약간 기울어져 있는 형태, 버티컬한 형태에서 약간 기울어져 있어서 베이스가 앞쪽을 향하고 있고 에이펙스가 약간 뒤쪽에 놓여져 있는 그런 형식을 갖고 있고, 심장 자체도 전체적으로 정중선에 이렇게 정중앙에 위치하는 게 아니고 약간 왼쪽으로 시프트 돼 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asymmetrical 포지션을 갖고 있다. asymmetrical 포지션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이제 실제로 심장을 꺼내 봤을 때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대동맥이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가 심장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심장귀, 그 다음에 이쪽도 심장귀, 그 다음에 이제 대충 여기 보면 중간에 여기 이렇게 지방층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방층을 보통 우리가 코로나리 그루브라고 부르고요. 여기에 가는 게 폐로 가는 동맥입니다. 풀모나리 에러리 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돼 있다. 요건 어디서 본 거냐면 라이트에서 봤을 때는 마찬가지로 이건 정맥들입니다. 정맥들이 그렇죠? 후대정 카우달 비나 카바, 크레니얼 비나 카바 이렇게 와서 여기가 오른쪽 라이트 에트리움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이건 대동맥이고요. 대동맥이 이렇게 나가는 부분. 여기 조그만 동맥들이 많이 잘려 있죠. 이것들은 뭐냐면 폐에서 들어오는 허파를 거쳐 들어오는 혈액을 담고 있는 풀모나리 에러리 앤 베인들,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실제로 꺼내보면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렇게 지방층이 차 있죠. 여기를 우리가 코로나리 그루브라고 부르고, 이 코로나리 그루브가 거의 심방과 심실을 에트리움과 벤트리클을 나누는 외부적 경계 역할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 부위가 이제 이 에트리움하고 벤트리클을 나눠주는 경계 부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라보면은요, 어디쯤 잘랐냐 하면은, 볼까요? 이게 2번이 뭐로 되어 있나? 여기 있네요. Transverse section of canine trunk at level of 6th thoracic vertebra. 6번째 thoracic vertebra에서 자르게 되면은, 여러가지 허파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이제 심장이 보이게 됩니다. 심장이. 그래서 이쪽이 10번, right ventricle이 이제 약간 앞쪽에 와 있는, 오른쪽에 가 있는 게 아니고, 오른쪽이겠죠? 오른쪽에 가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앞쪽으로 와 있는 거로. 그러니까 돌아가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right ventricle이 약간 앞쪽에 와 있는 그런 모양을 띠게 되고, 그 다음에 8번이 right atrium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이쪽이 이제 11번이, interventricular septum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코로나리 그루브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코로나리 그루브는 외부적으로 봤을 때 에트리움하고 벤트리클을 나눠주는 경계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거의 지방이 막 이렇게 차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이 차 있고요. 이 지방 속으로 코로나리 에러리하고 베인이 일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럼 코로나리 에러리하고 베인은 뭐냐면 심장 자체에 영향을 공급해주는 그런 혈관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뭐 관상동맥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네, 관상동맥이 영어로 코로나리 에러리하고 베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 코로나리 그루브를 따라서 이렇게 지나가던 그 코로나리 에러리 또 베인이 요 사이로 이렇게 동맥들을 분지를 하게 됩니다. 저 밑에까지 에이펙스 부분 쪽으로 향하도록. 이건 마찬가지. 이렇게. 그래서 크게 큰 가지가 갈라지는 그루브, 이 세로 버티컬하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코로나리 그루브는 약간 호라이전탈한 그런 그루브라고 하면은 버티컬한 그루브가 양쪽 측면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이쪽 부분 파라코날 인터벤트리큘라 그루브, 그걸 인터벤트리큘라 그루브라고 해요. 그게 외견상으로 봤을 때 right하고 left 봅시다. 지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쪽이 right ventricle, 이쪽이 left ventricle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right ventricle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그 사이를 나눠주는 그루브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쪽에서도 여기 지금 반대편에서 이쪽 그루브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그래서 레프트 라이트 쪽에서 이게 지금 레프트 쪽이니까 레프트에서 보이는 이 그루브가 어디냐면 레프트 롱지튜디널 그루브라고도 부르고 요거를 파라코날 인터벤트리큘라 그루브라고도 부릅니다. 같은 얘기. IG는 인터벤트리큘라 그루브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외견상으로 봤을 때 레프트, 라이트하고 레프트 벤트리클을 나눠서 경계지고 있는 게 벽이 되겠죠. 벽이 이제 바깥쪽에서 보이게 되는 그런 부분이다. 해서 각각 여기를 레프트 롱지튜디널 그루브 같은 경우에는 파라코날 인터벤트리큘라 그루브라고 부르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 롱지튜디널 그루브를 서브 시노잘 인터벤트리큘라 그루브라고 부르게 됩니다. 두 가지 명칭을 부르게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라이트 에트리움을 한번 봅시다. 라이트 에트리움은 여기에 해당하죠. 라이트 에트리움은 이 에트리움에는 오리클이라는 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럼 먼저 라이트 에트리움은 크레니알 비나 카바하고 카우달 비나 카바가 만나는 부위에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이쪽으로 약간 확장된 주머니 같은 게 하나 형성이 되는데 그게 오리클이 되는 거예요. 오리클이. 그래서 이건 블라인드 색이 되는, 블라인드 파트가 되는 겁니다. 주머니가 좀 확장된 주머니.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뭐 터미널 크레스트라든지 터미널 크레스트 또는 팩티네이트 머슬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이 팩티네이트 머슬입니다. 구석에 보이는 요거 1-. 오리클러 표시가 되어 있네. 여기는 오리클. 그 팩티네이트 머슬은 요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오리클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라이트 에트리움이 되는 거죠. 이 양쪽에 큰 정맥이 두 개가 만나면서 형성된 이 공간. 그 다음에 그 터미널 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디냐면은 요 부분이죠. 이게 이제 갈라지는 경계가 되는 이 부분이 터미널 크레스트 되는 부분입니다. 격벽이 형성되는 부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사이너스 비너름 카바놈.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직접적인 공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에트리움 프로퍼. 그래서 얘가 메인 파트가 된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오리피스 오브 크레니얼 비나 카바, 카우달 비나 카바가 나타나고, 코로너리 사이너스라는 게 형성이 돼가지고, 코로너리 사이너스는 뭐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코로나리 베인이 이리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코로나리 베인이 들어오는 부분. 그 다음에 라이트 에지고스 베인도 이 라이트 에트리움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건 동물에 따라 편차가 좀 있어가지고요. 라이트 에지고스 베인이라고 하는 정맥은 어디냐면 저 뒤에서 오는 정맥입니다. 몸 뒤쪽에서부터 쭉 그 버테브라의 밑에 붙어가지고 쭉 올라오는 정맥인데요. 정맥으로 다시 돌아오는 부분. 근데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라이트 에트리움에 직접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카우달 비나 카바와 함께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일단은 뭐 여기 뭐 개관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인터벤트리큘라 투버클 포사 오발리스, 이거는 인터벤트리큘라가 아니고 인터에트리알이라고 해야 되게 맞겠네요. 인터에트리알이라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에트리알. 이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제가 찾아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오발 포사라는 게 나타나는데, 이 오발 포사는 어디냐면은 여기 그림 잠깐 볼까요? 오발 포사 그림의 표시가 여기 있네. 8번. 요 부분이 오발 포사라고 해갖고 약간 타원형으로 약간 이렇게 쑥 들어간 부분입니다. 이렇게 약간 들어간 부분 얘기를 하는데, 요게 그 임상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뱃속에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태아의 경우죠. 태아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 폐가, 허파가
밖에 나와서 숨을 쉬는 기능을 하질 않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그 전신순환에서 봤던 것처럼 라이트 애트리움으로 들어온 정맥혈이 라이트 벤트리클을 통해 가지고 다시 허파 쪽으로 가서 허파에서 가스 익스체인지 해갖고 다시 레프트 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뱃속에 있는 태아 같은 경우에는 굳이 허파로 저 혈액이 갈 이유가 없겠죠. 주로 어디서 가스 체인지가 되냐면 전신순환하는 과정 중에서 태반을 거치면서 가스 익스체인지 해갖고, 실제로 정맥을 통해서 라이트 애트리움으로 들어오는 혈액은 뱃속에 있는 태아의 경우에는 거기엔 산소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그게 굳이 또 뭐 허파까지 가가지고 가스 익스체인지도 안 되는데 갈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태아 시기에는 라이트 애트리움하고 레프트 애트리움이 서로 통해 있습니다. 그 통하게 되는 구멍이 뭐냐면 바로 이 오발 포사라고 하는 부위에 구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구멍을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요? 태아 시기에는 오발 포라멘이라고 불렀죠. 근데 이게 태어나갖고 숨을 쉬기 시작하면 이제 이게 그대로 뚫려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정맥혈하고 산소가 풍부한 동맥혈하고 산소가 없는 정맥에서 섞여 버리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심장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출생 후에 이게 막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발 포라멘의 흔적이 바로 이 오발 포사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라이트 벤트리클하고 통하는 부분, 거기를 우리가 라이트 애트리오 벤트리큘라 오리피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쪽하고 여기가 통하는 부분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선 보이질 않겠죠? 통하는 구멍이.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라이트 애트리오 벤트리큘라 오리피스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라이트 벤트리클을 봅시다. 라이트 벤트리클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라이트 AV 오리피스, 그러니까 라이트 애트리오 벤트리큘라 구멍이 있을 거예요. 애트리오 벤트리큘라 오리피스 구멍이 있을 거고요. 심방과 심실을 연결하는. 자, 근데 이 구멍에는 그냥 구멍만 뻥 뚫려져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이제 밸브라는 게 있습니다. 일종의 판막이죠. 판막은 이제 두 가지의 판막이 있는데 파라이탈 커습이 있고 그 다음에 그 septal 커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전체를 얘기할 때는 밸브라고 부르고, 요 하나하나의 쪼가리 좀 그러네. 하나하나의 부분을 얘기를 할 때는 커습이라는 말을 씁니다. 커습. 그래서 파라이탈 커습과 septal 커습. 뭐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파라이탈이니까 요 이쪽 바깥쪽 벽에 붙어 있는 거는 파라이탈 커습이 될 거고, septal 커습은 안쪽으로 들어가서 반대편에 있는 그 레프트 벤트리클과의 경계를 레프트 벤트리클과 구분을 시켜주고 있는 요 가운데 부분에 붙어 있는 거를 septal 커습이라고 부르고, 다른 말로는 앵귤라 커습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이 밸브 역할을 해서, 자, 이게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심장이 아니지. 혈액은 항상 한 방향으로 흘러야 됩니다. 혈액이 역류하게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거꾸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열이 되게 받거나 화가 많이 나면 뭐라 그래요?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그러죠. 큰일 나는 일입니다. 그 정도로 화가 많이 났다는 그런 의미인데, 하여간 피는 항상 혈액은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심실이 수축을 했을 경우에 이런 장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혈액이 거꾸로 심방 쪽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이제 방향이 이렇습니다. 여기가 심방이라고 하고 여기가 심실이라고 하면 이런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방에서 심실로 내려오는 혈액은 그대로 내려가게 되는데, 만약에 심실이 수축을 해갖고 피가 이제 그 분출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딱 이렇게 막는 겁니다. 이렇게 딱 막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세 갖고 이 판막이 막다가 뒤집어질 수도 있겠죠. 이걸 방지하기 위한 구조가 어떤 거냐 하면 요 끝에 달려있는 요런 가느다란 섬유띠들입니다. 요거는 심방 쪽에 있는 요런 그 근육 기둥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뒤집어지지 않도록 막아주고 딱 걸리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요걸 요 섬유띠들을 뭐라고 하냐면 코다 텐딘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코다 텐디니가 붙어있는 이 심실 벤트리클 벽에 있는 이 근육 기둥들을 파필라리 머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것들을. 그 다음에 트레비큘라 칸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산맥처럼 이렇게 흔적이 남아있는 부분들을 트레비큘라 칸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트레비큘라 septo marginalis 하면 이제 이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위치상으로 septum에서부터 이 마지널 쪽으로 오는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된다.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누스 아테리오수스라는 게 있습니다. 코누스 아테리오수스. 그림에 지금 없을 것 같은데요. 코누스 아테리오수스는 뭐냐면 여기 지금 이게 레프트 벤트리클의 벽을 이렇게 잘라놓은 겁니다. 내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게 이렇게 모여지게 되죠. 이쪽은 좀 공간이 넓다가 점점점 공간이 이렇게 좁아들게 됩니다. 좁아들게 되면서 어디로 연결되냐 하면 풀모너리 트렁크라고 하는 혈관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넓은 벽을 넓은 월을 형성하고 있다가 동맥으로 향하면서 점점점 좁아지는 부분을 이렇게 모여지는 부분을 우리가 코누스 아테리오수스라고 하고, 요게 이제 여기서 라이트 벤트리클이 수축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밸브가 여기를 막게 되고 혈액은 어디로 빠져나가냐 하면 코누스 아테리오수스를 통해 갖고 이 혈관으로, 즉 풀모너리 트렁크라고 하는 이 혈관으로 혈액이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이 풀모너리 트렁크는 뭐냐 하면 다른 말로는 풀모너리 에러리라고 해도 됩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이제 동맥들이 갈라지기 때문에 하나의 줄기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풀모너리 트렁크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벽이 이렇게 싹 좁아지는 그 부분을 코누스 아테리오수스라고 부르고, 결국은 풀모너리 트렁크로 연결되는 요 구멍으로, 요 구멍이죠. 이제 풀모너리 트렁크 연결되는 구멍, 여기를 오리피스 오브 풀모너리 트렁크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풀모너리 트렁크로 연결되는 이 오리피스 부분에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풀모너리 밸브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거와 비슷한 밸브가 있는데, 여기 있는 밸브들은 이런 코다 텐디니 같은 이런 뭐라 그럴까요? 보강 구조는 없고요. 그냥 포켓 모양으로 되어 있어 갖고 여기 이제 평상시엔 이렇게 벽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세 개가 있는데, 요것도 세 개 있죠. 라이트 세미눌라, A가 빠져, 스페링이 뒤바뀌었네요. 세미눌라 밸뷸라, 그 다음에 레프트 세미눌라 밸뷸라, 인터메디에이트 밸뷸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요것들은 포켓처럼 돼 있어갖고 붙어 있다가 혈액이 쫙 지나가면은 쑥 거꾸로 돼 있죠. 이쪽이 벌려, 이쪽이 주머니처럼 반대쪽이 풀모너리 트렁크 쪽에서 이쪽으로 약간 주머니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로 들어갈 때는 그냥 쑥 지나가는데, 만약에 역류를 한다 그러면 주머니가 부풀듯이 싹 막아갖고 세 개의 막이 막아가지고 역류를 막아주는 그런 밸브가 풀모너리 트렁크가 시작되는 부분에도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물을 좀 잘라가지고 본 건데, 요게 판막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여기가. 그리고 이게 코다 텐딘에 해당하는 부분들입니다. 굉장히 질깁니다, 이게. 질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주머니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트렁크 쪽이고요. 트렁크 나가는 쪽. 그래서 거꾸로 들어올 때는 이게 이쪽으로 혈액이 차면서 이게 주머니처럼 부풀어 오르게 되죠. 이렇게 되어 있다가 싹 벌어지면서 일로 혈액이 차갖고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일단 막아주는 역할. 이쪽으로 올라갈 땐 그냥 올라가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밸브를 좀 자세히 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쪽이 라이트 쪽이죠. 라이트 에트리큘러 밸브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돼 있고, 요거는 대동맥이고, 이게 이제 풀모너리 트렁크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넓은 면으로 되어 있다가 감을 좀 안 오는데 좁아드는
이제 코너스 아테리오수스가 되면서 풀모너리 밸브로 이제 풀모너리 트렁크로 연결이 되게 되는데, 거기에 지금 여기 밸브가 풀모너리 밸브니까 4번으로 요 안에 잘 뭐 구별은 안 가는데, 여러분들 아주 교재 보신 다음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라이트 쪽을 다 봤으니까 레프트 쪽을 한번 볼까요? 레프트에도 에티리움과 벤트리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프트 에티리움은 마찬가지로 오리클이 있고요. 마찬가지 있고, 그 다음에 오리피스하고, 이건 이제 베인이 되겠죠. 거꾸로 이제 여기서 들어오는 것들, 벤트리클 쪽으로 레프트 벤트리, 이런 것도 이제 벤트리클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들어오는 부분. 요 위가 벤트리클이고요. 이 전체가 에티리움이고요. 요 밑에 전체가 벤트리클이 되는 겁니다. 레프트 벤트리클. 그래서 밸브 오브 오발 포라멘, 이 밸브가 보이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막혀서 오발 포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밸브는 뭐 잘 나타나는 경우는 아닙니다. 밸브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레프트 벤트리클을 살펴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에티리움에서 이쪽으로 내려오는 이쪽쯤에 구멍이 있는 겁니다. 오브리피스가 여기쯤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 라이트에서 봤던 것처럼 그 구멍 오리피스에는 밸브가 있습니다. 밸브가 있고, 그 다음에 밸브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코다 텐디니가 이 밸브의 끝을 잡아주고 있어갖고 뒤집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왼쪽 레프트 벤트리클이 수축을 하게 되면 이제 이 혈액들이 어디로 빠져나가냐면 대동맥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풀모너리 트렁크에서 봤던 것처럼 레프트 벤트리클에서 혈액이 대동맥으로 연결되는 이 부위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형태의 밸브가 있는 겁니다. 이런 형태. 그림 보시면 이제 이쪽으로 나갈 때는 이것들이 아무 역할을 안 하다가, 만약에 반대로 혈액이 내려온다고 그러면은 여기 주머니 같은 게 포켓 모양으로 되어 있었고, 여기 혈액이 차면서 이것들이 딱 막아버리는 거죠. 못 내려가게.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에올틱 밸브라고 부른다. 그래서 세 개의 밸브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 에올틱 밸브를 지난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제 여기를 에올타, 대동맥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대동맥에는 에올틱 벌브, 에올틱 사이너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다 일종의 혈액의 상태, 기계적인 거나 또는 화학적인 혈액의 상태를 여기서 감지하는 그런 구조물들을 보통 우리가 두 개를 에올틱 밸브라고 하고, 하나는 에올틱 사이너스라고 합니다. 이 사이너스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의 퀴즈는 에올틱 밸브가 하는 펑션, 그 다음에 에올틱 사이너스의 펑션, 이 두 개를 쪽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개 어떤 역할을 하는 것들인지, 에올틱 밸브와 에올틱 사이너스가, 이거는 퀴즈입니다.